안녕하세요, 신장은입니다. 내일이 선거죠? 우리 이사장님 선거인데 글쎄요, 마음의 결정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일찍 원래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선거에 또 뭐 개입한다는 생각도 좀 있을 수 있고 이래서 또 그렇다고 안 짚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타다에 관한 부분들 중간 점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카롱 택시 부분들, 그리고 새 후보님들의 공약, 뭐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첫 번째로는 타다부터 좀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이 하나 나와 있죠. 조합에 이은수 이사님이 2월 28일 날 저녁 11시부터 시작하셔서 3월 1일 날 새벽으로 넘어가서 2시, 3시까지 미행을 하시면서 승객의 승차와 하차 부분들을 동영상을 찍어서 타다를 고발하는데 자료를 첨부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참, 한 6시간 정도 따라다니신 것 같아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따라다니신 것 같은데, 이사님 말씀으로는 100% 택시 영업이다. 100% 택시 영업이다 라는 게 이사님 생각이시더라고요. 타다 택시 맞습니다. 택시 맞고요. 배 영업, 뭐 길거리에서 손님만 안 태우는 것 뿐이지 배 영업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반드시 몰아내야 될 상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방금 막 끝난 것 같아요. 지금 6시 41분인데 아마 6시 정도 타다 TF팀이 끝난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특별한 소식은 안 들어온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중앙지검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강남경찰서로 이첩을 시켜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에서 다루기 좀 까다롭다 이거죠.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하실 거면 법인 택시 회사 하나 운영하셔서 택시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공약 부분들 좀 보고 갈까요? 첫 번째 기호선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국철희 후보님 공약입니다. 공통 공약들은 제가 뺄 거고요. 공통 공약이 아닌 각자 후보님들만의 공약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개인택시 프리미엄 1억 시대 연내 실현 2019년대 실현하시겠다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하셔야죠. 공약을 걸으셨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제 3년 경력 제도를 좀 폐지하고 뭐 요 부분들이 제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9월 달쯤에 국토부에서 5년 팔고 나가는 조건은 5년을 3년으로 완화시켰다는 부분들이 일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입 조건만 좀 완화가 되면 뭐 프리미엄 시대 1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진입과 퇴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팔고 나가시는 부분들이 조금 경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 택시값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택시 가격이 안양보다 낮다는데 참 의구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울 택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가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고 그 다음 서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서울의 위상이 조금 택시 가격만으로 보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뭐 타다 유상 카풀 유상을 척결 이건 다 공통 상황이니까 부실 충전소 정리, 충전소 이익 극대화. 뭐 부실 충전소 정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사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충전소 이익 극대화에 대한 부분들은 물음표를 좀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전소가 이름이 명색은 복지충전소입니다. 그렇죠? 복지충전소는 수입과 지출이 같아야 복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복지라는 표현은 뭐 다른 회계법인들과 달라서
들어온 돈을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논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극대화한다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스비를 얼마 인하해 주겠다, 인하하겠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복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인을 극대화해서 또 그 돈을 뭐 다른 데 쓰시거나 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조합비 자체를 없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좀 써놓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조합비는 조합비대로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전소에서 나오는 이익은 그 충전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복지 충전소를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합비 없는 시대로 저기서 남는 이익으로 조합비를 대체한다 그러면 저 충전소 안 하시는 분들은 묻어가는 경우잖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충전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면 눈에 보이는 수치로 가스 가격을 내려주시는 것이 복지 충전소를 가장 잘 운영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공제조합 사고 처리 24시간 현장 출동 서비스 구축. 공제조합 사고 처리는 출동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건 반드시 좀 고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제 보험을 들고 있어서 공제조합 출동 서비스를 부를 일은 없습니다만 선배님들 한두 번 정도 사고 났다 그래서 따라가서 공제조합 출동하는 거 보면 뭐 다마스도 오고요, 마티즈도 오고 뭐 이름도 생소한 카스타 뭐 이런 차도 옵니다. 결국 레카차들이 전부 다 출동을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당겨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해결해 주시겠다니까요.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수수료 전면 면제와 가세 기준 상향 추진. 글쎄, 요거는 이 공약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를 좀 찍습니다. 카드 수수료 전면 면제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가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자영업자들 또 영세업자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과연 9개월 만에 힘을 실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은 좀 물음표를 찍고요. 카드 수수료 전면 면제 쪽보다는 저 면제를 추진한다면 서울시와 협상을 해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세 기준 상향 주제는 국회에 지금 세 가지 원이 6천만 원, 그다음에 1억 원, 1억 2천만 원 안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통과가 되면 특별하게 노력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세 표준은 좀 건들긴 건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고령조합원을 위한 개인택시 임대사업 마련. 이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교통관련 고위공직자 출신 영입.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반대입니다. 지금 개인택시 5만 조합원 중에서 다양한 경력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조합원생에서 보훈성 인사를 또 금품 인사에 대한 부분들로 뽑지 않고 외부 쪽에서 영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만 명 중에는 고위공직자 또는 교통 관련 근무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발탁하셔서 우리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토부나 서울시 쪽에 택시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들 또 교통 관련 하셨던 분들이 택시에 대한 실질적인 실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택시 정책 자체가 엉망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또 택시 우리 개인 택시 조합의 장관급 아니면 부총리급이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과장급, 국장급 정도 이런 정도 부분들이 올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분들이 오시는 바에는 우리 택시를 잘 아시는 택시 조합원들 중에서 뽑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조합 내 문화체육본부 구성 이건 딱 그렇게 크게 그다음에 구조를 5조로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고령조합원 위한 개인택시 임대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국처리시는 부재는 해제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구조를 5조로 또 라저 금요일을 토요일로 이 단순 놓고 보면 구조를 과연 5조로 옮기는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물음표를 좀 찍습니다. 저는 구조를 3년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5조로 바꾸는 거는 글쎄요. 서울시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승천안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는 반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라조 금요일을 토요일로, 차라리 라조 금요일을 토요일로 옮기는 것보다는 주 5일째 택시를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생각은 부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놔두고 고령조합원을 위한 개인택시 임대사업, 결국은 그 대리기사를 두고 우리가 개인택시로 수익 사업을 다시 자기가 쉬는 시간에 할 수 있겠다 그러는 걸로 보이는데 이틀 일하고 하루 쉬면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론이 상당히 굉장히 우리 쪽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먼저 부재를 좀 풀어놓고 그래놓고 임대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부재가 풀리고 난 뒤에 저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붙여야지 임대사업을 하고 부재는 조금 어려울 부분들 같고 국철이신님 생각은 부재에 대한 부분들은 회의적인 듯 싶으니까 여기서 부재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조합원, 여성 조합원 권익보장 뭐 충분히 타당한 얘기들 부분들이고 특별하게 공약으로 놓고 보면 1억 원 시대, 그 다음에 충전선 이익 극대화, 그 다음에 공제조합. 이거는 뭐 어느 부분이 하셔도 이건 좀 힘든 부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영입, 그 다음에 부재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9조 5조로, 라조 금요일을 토요일로, 고령조합원을 위한 개인택시 임대사업 마련. 이 정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순선 씨 기호 2번이시죠? 차순선 씨 공약 한번 보겠습니다. 탄력요금제, 첫 번째 탄력요금제 실시, 부재제도 폐지, N미터기 도입. 여기서 탄력요금제하고 N미터기는 같이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탄력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서울시 입장도 블랙이 탄력요금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N미터기에 대한 부분들은 5만 대를 N미터기로 당장 다 도입을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물음표가 좀 찍힙니다. 만약에 N미터기 도입이 된다면 탄력요금제가 바로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 부분들은 차차 실현해 주셔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언론에서 보면 중앙일보 신문을 보면 N미터기 도입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찬성적이지는 않더라고요. 또 미국의 뉴욕 택시도 기계식 미터기를 사용하고 있다. N미터기가 도입이 된다면 저도 일본도 아마 기계식 미터기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N미터기가 되면 가장 최고로 먼저 시도가 될 부분들 같은데 글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저 제도를 도입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문은 좀 같습니다. 그리고 부재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제도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철이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재를 변형이 되는 부분들이고 제도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애당초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저는 여기는 조금 차순선 씨한테 평가를 좀 주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차순선 씨가 남바를 보시면 35 모범이세요. 남바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본인이 모범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운전은 안 하시겠죠. 운전은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모범에 대한 또 대형에 대한 반발을 놓고도 1번으로 부재제도의 폐지를 놓고 깔고 가셨다는 포섭은 상당히 조합이 발전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후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공약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발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했던 공약집을 보면 맑고 깨끗한 개인택시 만들기. 보통 이런 뜬구름 잡기 공약으로 갔다면 이번 공약들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택시와 카풀은 상생할 수 없다. 이건 놔두시고 세금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국세청을 통해서 간이가세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 상향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건데 그건 아까 국토위 후보님 설명할 때 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을까. 열악한 영업 환경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뭐 영업 쭉 읽어 보시면 뭐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시내 중앙차로 심야 통행 및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관찰하시겠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글쎄요. 만약에 된다 그런다면 굉장히 그 영업용으로서는 수도권 뛰신 분들한테 또 시내 종로 기피 현상들은 많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하실 수 있을 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질르시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시려고 올려놓고 보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정관 개정으로 조합의 정상화. 야, 요거는 뭐 해석하기는 거에 따라서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계획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또 유리한 쪽으로 뭐 개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관 개정은 이건 정말 눈뜨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앞으로 그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의 헌법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정상화가 되고 개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조합원들이 계속 눈뜨고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계속 이 부분들은 감시를 할 예정이고요. 상조의 폐지로 서비스 극대화. 이게 결국은 아까 국철이 씨께서 말씀하셨던 국철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제조합 출동 서비스. 거기에 이제 맞물려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요 부분들은 나중에 한 꼭지로 좀 다루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제조합은 자차 자손을 제외한 대인대물만 들어가 있고 상조에서 자차 자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제조합에 자차 자손이 있습니다. 편입할 수 있어요. 이걸 한 덩어리로 묶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거든요. 한 덩어리로 묶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마 비용은 좀 상당히 좀 줄어들 겁니다. 한 달에 한 1, 2만 원, 2, 3만 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 기여금 상향제도 여기는 저는 조금 문제를 좀 여기는 조금 물음표를 좀 찍습니다. 기여금 상향제도 지금 저가 3년 됐는데 3년 전에는 4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7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가시는 분들한테 100만 원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내시겠죠. 서울시 기여금이 조금 낮은 건 있어요. 다른 데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좋은 제도를 굳이 저렇게까지 높여가면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100만 원을 드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또 나가시는 분들 저한테 돌 던지시는 건가요? 근데 뭐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너무 일방적으로 똑같은 조합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한쪽이 손해를 보고 한쪽이 이득이 보는 방향은 그렇게 옳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조합기구 개편과 여성조합원 지위 향상. 조합기구 개편은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를 좀 저번에 잠깐 언급했듯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또 여성조합원의 지위는 이번에 카풀을 막으면서 여성조합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말이 좀 빠릅니다, 제가. 왜냐하면 많은 내용을 좀 다뤄야 돼서 차순선 후보님 공약 봤고요. 마지막으로 양만승님 공약 한번 보겠습니다. 8대 공약이네요. 파풀 뭐 막겠습니다. 이건 다 똑같이. 양도 양수 자격 완화 조건. 저는 이제 국철이 씨가 여기도 지금 같은 내용을 결국은 써놓은 건데 양만승 씨는 양도 양수 자격을 완화시켜서 면허값을 1억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이신 거고요. 국철이 씨 같은 경우는 1억을 만들겠다. 거기에 양도 양수 자격을 완화시키겠다. 뭐 이런 부분들로 앞뒤 순서를 바꿔놓은 부분들인데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국철이 씨나 양만석 씨나 아니면 차순선 씨나 대체로 이렇게 어떠한 대전제가 붙으면 면허값 1억 이상 시대로 붙으면 대전제가 붙고 밑에 실행 방향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시고 조합이 좀 발전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약은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된 공약입니다. 대전제가 붙고 그 다음에 뒤에 시행 방향이 따라 붙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판단이 쓰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철이 씨하고 같이 같은 공약으로 볼 수 있는데 국철이 씨는 1억을 대문으로 내걸으셨고 그 다음에 양만성 후보님께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완화를 대문으로 걸으셨고 두 가지 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주 좋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가세 6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 뭐 설명 충분히 드렸고요. 공제보험료 대폭 인하 이 부분들은 차순선 씨의 상조회하고 그 합치는 부분들하고 내용이 제목만 바뀐 부분들입니다. 대폭 인하를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면 여기서 보면 보험료를 대폭 상조와 공제와 합친다고 나와 있죠. 상조회와 공제회가 합치면 공제보합이 합치면 금액은 내려갑니다. 왜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여태까지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들면 할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들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험 돌아오시는 분들 그 공제조합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차자손이 거기 있습니다. 자차자손이 공제회로 들어가면 상조회를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 비교해 보시고 싼 데로 가시면 됩니다. 상조회가 좋다, 공제조합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험 들으시면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상조회가 싸시면 상조회로 가시면 되고요. 공제조합이 좋으시면 싸면 공제조합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처리 비용이라든가 처리 방법이라든가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대동소이합니다. 인공지능 통합 단말기 무상공급 진흥 추진 뭐 앱 미터기 뭐 하이패스 앱 블랙박스 조금 더 퍼졌죠. 아까 차순선 후보님에 대한 앱 미터기 또 이런 부분들보다 또 한 발자국 더 나간 상황이라고 보고요. 향후 앞으로 택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미터기라든가 하이패스라든가 지금 또 GPS라든가 모든 택시에 들어와 있는 IT 기계 장비들이 통합형으로 한 묶음으로 한 세트로 들어와서 부피도 좀 줄이고 우리의 공간도 좀 넓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제기도 좀 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제기 위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통합 단말기로 간다면 여기 무상공급 요 부분들 체크해 놓겠습니다. 무상공급 혹시 되시면 제가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통합 단말기로 가야 택시 자체가 그 공간도 좀 넓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금 다양화를 갈 수 있는 방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식 미터기만 가지고는 택시 요금에 다가가가 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대기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동물을 실른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케어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소화물을 할 수 있는다든가 다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요번에 그 미터기 개정 작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 대를 일일이 하나씩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뭐 미터기에도 인할증이라든가 화물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 미터기도 있고 없는 미터기도 있는데 앱으로 해결이 된다면 결국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아마 이번 이사장님 말고 다음번 그러니까 요번 10개월이 끝나고 12월 달에 되시는 이사장님은 이걸 좀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8개월 갖고는 저게 조금 시간이 짧을 수 있고요. 한 4년 정도 긴 안목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택시 행정 대폭 개선 및 강화. 그래서 뭐 자동 할증, 심야 할증 30% 상향하고 뭐 인천은 30% 올랐죠. 근데 우리는 지금 20%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는데 2년 주기로 택시 요금이 인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 지금 아마 피부로 좀 느끼시겠지만 3월달 들어서 매출이 손님이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든 걸 느끼실 거예요. 월 초에 대한 개념도 좀 있고요. 또 택시비가 올라서에 대한 또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있는데, 이거는 좀 6년에 한 번씩, 지금 언론의 얘기로는 18% 뛰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좀 급진적으로 좀 뛰지 않고요. 한 5% 정도, 뭐 1년에 5% 정도, 그럼 뭐 한 7, 8% 정도 해서 2년에 한 7, 8% 정도 해서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복지회 이직 위로금 연금 제도로 전환. 다른 부분들은 안 건드리셨는데 양만성 후보님께서는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건드리셨어요. 복지의 부분들은 제가 카페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 또한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복지의 기본적인 그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차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복지회가 불안한 제도인 건 맞아요. 왜 불안하냐면 제가 그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조합원이 5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양도양수하는 분이 제일 많으면 한 250에서 350명 정도 됩니다. 250에서 350명 정도 되면 복지 위로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수치가 500명이 되면 복지회가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 경로로 제가 의논을 좀 여쭤보면 어떤 말씀들을 하시느냐면, 여태까지 개인택시 조합이 생긴 이래로 500명이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약에도 보시면 전부 다들 양만성 후보님도 양도양수 자격 완화, 그 다음에 국철이 후보님도 양도양수 자격 완화, 차승선 후보님도 양도양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양도양수에 대한 부분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그러면 500명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5만 명 중에 500명이 움직여서 흔들리는 제도는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의 복지회는 5만 명 중에 500명만 이탈이 되면, 이탈이라는 얘기는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조합에서는 이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 500명이 들어오시니까. 근데 500명이 멤버 체인지가 된다 그러면 이직 위로금은 문제가 좀 생겨요. 그건 산술적으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계산적으로, 단순 계산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250명의 지금 걷는 금액인데 500명이 나가면 1.5배에서 2배 정도 거친다고 보시면 가장 무난해요. 왜냐하면 인원수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5만원 내던 걸 10만원 내라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1%가 움직이는데 흔들리는 제도는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손을 좀 봐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양만성 씨가 그걸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공약을 좀 살펴봤고요. 어떤 분이 되시든 저는 우리 조합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발전적이고 한 2걸음, 한 3걸음 정도 나갔다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예전에 그 선거 팜플렛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거 팜플렛을 보면 굉장히 좀 그 뜬구름 잡는 듯한 공약들과 망상들이 좀 많았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조금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상이 되면 결국은 발전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너무 좀 어려운 얘기, 무거운 얘기 했죠. 제가 우리 그 톡방에 떠다니는 동영상 화질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잠깐만 좀 재밌는 영상 하나 좀 보고 그리고 가시죠. 준비되시죠? 슬슬 발동 겁니다. 슬슬 발동 걸어요. 신부님 같아요. 신부님, 장모님, 신부 어머님 같아요. 장인어른도 계시고. 나옵니다. 이제 어머님이. 장모님이 나오시고요. 얼굴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저작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갑니다. 장모님 가십니다. 정신줄 놓기 시작하십니다. 보시죠. 예, 여기서 나오죠.
자칫 잘못하면 장모님이 진짜 어떻게 갈 수 없는데 신랑이 한번 살려줬습니다. 마무리 또 멋지게 하세요. 한참 묻었어요. 완전히 장모님 정신 좀 놓으셨어요. 이게 장모님이니까 이렇죠. 시어머님이 시아버지가 저러면요 며느리 기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날이 좋습니다. 갑니다. 네, 시아버지 시어머님 나서 주셨어요. 제가 왜 안 끊냐면 이것 때문에 안 끊습니다. 어머니 넘어지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웃고 왔습니다. 그래요. 뭐 결혼식도 저렇게 웃고 뭐 예전에 저런 결혼식이 진행이 됐다면 굉장히 좀 뭐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요즘은 좀 용납하는 시기죠. 뭐 톡방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많으신데요. 좀 선거가 끝나시면 좀 결국은 한 조합원, 한 테두리 안에서 좀 한 덩어리가 돼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후보가 되시든 부정이나 부패가 안 끼어있는 선거였다면 또 모르죠. 뭐 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사태가 좀 벌어지겠지만 어쨌든 한 조합원, 한 뜻으로 뭉치는 조합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는 후보님들이 아마 좀 그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카롱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분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마카롱 죄송합니다. 마카롱 택시를 보면서 세 가지가 좀 떠올라요. 자꾸 튕겨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영도상운이죠. 영도상운은 카카오에서 인수한 회사입니다. 법인택시를 마카롱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타다보다는 카카오가 그나마 둘 중에 비교입니다. 분명히 이 둘 중에 비교입니다. 어느 놈이 더 낫고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얘들은 날로 먹지는 않으려고 그런다. 뭐 그렇다고 카카오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 날로 먹지는 않고 어쨌든 마카롱을 택시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봅니다. 첫 번째, 가등이 우리가 못 보던 가등이죠. 이런 등 달아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또 색깔이 못 보던 색깔입니다. 우리 택시는 서울시 규정에 보고 보면 금색, 은색 결국 회색이라는 얘기죠. 하얀색, 그 다음에 꽃담 항토색, 그렇게 네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예전에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야, 그러면 협동조합 택시 노란색은 왜 허가를 내주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금색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났답니다. 근데 지금 이 택시는 전기택시 파란색이 있네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전기택시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연하늘색 또는 초록색, 뭐 파스텔색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옆쪽으로 보면 투톤이더라고요. 하얀색과 이런 투톤의 색깔들을 해도 되는 건지 공식적으로 저건 서울시에 문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만 특혜를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개인 택시들도 이런 택시를 만들 수 있는 건지 도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서울시 질의 답변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데 우리를 못하게 한 건지 아니면 카카오만 이렇게 특혜를 베푸는 건지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건지 참 답답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외부에서 이런 자꾸 충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좀 더디고 그만큼 힘이 든 사태가 좀 벌어집니다. 카카오가 카푸를 시작하면서 많은 평파와 우여곡절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아주 조금은 저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가등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요금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한 1% 정도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려내고요. 대타협기구가 오늘 결렬됐다 그러죠. 조금 어려운 길로 가고 제가 지금 뭐 강신표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결국은 뛰쳐나와서 강경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3월달 아마 뭐 강신표 위원장님 얘기로는 투쟁의 길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오늘 뭐 물건이 좀 많이 와서 뒤에 좀 박스가 좀 많이 좀 있습니다. 지저분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죄송스럽게 제가 얹혀서 하는 방법 위치가 얹혀서 하는 거라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 조금 요거는 안 보이도록 조금 더 앞으로 계속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선거입니다. 어느 분이 당선이 되시든 지금 후보 시절에 조합원 한 분 한 분 만나시면서 조합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고 약속하셨던 부분들 좀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표 다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3분 다 찍어드려서 지금 걸으신 공약대로만 가면 우리 조합이 80% 70% 이상 깨끗한 조합이고 바른 조합으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는 건 쉽습니다. 행동하는 게 어렵죠. 우리 조합원들이 계속 공약대로 행동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어느 분이시든 어쨌든 3분 다 용꿈 꾸시고 내일 저녁 이맘때쯤 되면 또는 한두 시간 정도 이후에 내일 한 8시, 9시, 10시 정도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